제가 이제 만나는 엄마들 중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제 저한테 왔다 그러면 1번 차단한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2번 경구 면역요법이라고 해서 조금씩 먹이면서 양을 올리는 치료를 함께 한다. 상태를 본다. 3번 최근 나온 신약을 사용한다. 교수님이라면 뭘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먹먹하기만 하죠. 오늘 그에 대한 해결책과 전문가 조언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 네. 부모님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알레르기 전문가로 알고 있거든요. 아토피 전문가이자.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너무 영광이고 네.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 못 하실까봐, 스스로 말씀 못 하실까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의사 생활을 한 지는 이제 20년이 좀 넘었고요. 네네. 알레르기 호흡기를 전공한 거는 지금이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특별히 네. 이 분야를 좀 전공해야 되겠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큰아이를 좀 아프게 낳아서 얘가 호흡기 문제로 굉장히 속도 썩이고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아이만큼은 네. 좀 다른 건 몰라도 잘 케어해주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엄마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알레르기 호흡기라고 하는 세부 분야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아이를 밥해주고 또 청소해주고 이러면서 밀착해서 봐주는 거는 조금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병이라도 좀 잘 치료해주는 엄마가 되면 저의 죄책감이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알레르기 아토피에 대해서는 워낙 카더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나눠드리기로 네. 하고 그 지금의 이 경험담을 최근에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라는 책에 담으셨잖아요. 네. 이 책을 좀 쓰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큰아이가 너무 많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입원도 하고 장애가 남을까봐 계속 고생하면서 키운 데다가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 자체 숙명으로 또 자주 아프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바쁠 때여서 맨날 울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누군가가 선배로서 야, 너 지금 이미 잘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 이런 위로를 좀 받을 수 있었다면 제가 좀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호흡기랑 알레르기 문제로 저를 찾으시게 되는데 그렇겠죠. 네, 호흡기 문제는 사실 좀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속상한 애들이 많아요. 네네. 인공기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 숨을 못 쉬어서 호흡기를 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토피 알레르기도 아주 작은 발진, 정말 큰 문제가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매일 음식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되는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또 듣게 되는 얘기는 본인들의 이런 상황이 다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되고 괜찮다, 잘 지나간다, 우리 아이도 이렇게 아팠다 이런 위로의 얘기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걸 다 모아서 어머님들한테 좀 힐링의 메시지로 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첫째 때 출산했을 때가 네. 계속 오버랩이 됐는데 출산을 과정에서 호흡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쵸. 인큐베이터에 2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렇게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그때 그 절망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죄책감이 굉장히 그죠. 크고 네네.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아이가 1년, 2년 지나면서라도 괜찮아지면 내가 이제 이런 마음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큰아이가 조산으로 일찍 태어나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이를 조산하게 된 과정이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붙잡혀 있다가 그날 밤부터 산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래 입원해 있고 아이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문제가 생긴 데다가 발달도 잘 안 되고 매번 여러 가지가 느리고 고생하고 그런 걸 보니까 죄책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내가 그 과정에서. 그때 다른 아이에 대한 진료를
이렇게 했더라면 또는 음. 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 실제 아이가 아플 때 불안과 죄책감을 빼고는 부모님의 네. 감정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라고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책에, 다른 거 예. 자체가 감기 한번 안 앓고 지나가는 아이는 음.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책감하고 불안을 계속 가지게 되는데 불안을 낮추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나 아니면은 책이나 방송의 그런 강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픈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불안을 낮춘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예. 불안하지 오히려 마, 불안하지 마. 그렇죠. 이게 더 네네. 불안한 거죠. 내가 불안하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오히려 더 네네. 긴장하게 되거든요. 불안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불안한 그 마음을 아이한테 들키지 않도록 연기한다. 제가 그래서 좋은 부모는 네. 좋은 연기자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 많이 예, 드리는데요. 좋은 연기자처럼 내가 불안한 거를 아이한테 보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의 연기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엄마들한테 자주 드리는 얘기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주관식, 서답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교육하시는 분들이 네. 객관식을 막 자꾸 없애려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의 영역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부모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내려놓고 대신에 지금 현재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마치 객관식 문제를 내듯이 서술을 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나와 내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답가지를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그 각각에서 나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면 사실 생각보다 답을 찾는 게 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상황에 나의 문제를 객관식 문제로 만들고 예. 네, 거기에서 하나씩 답가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네. 그 다음부터 호흡에 대한 문제가 네. 있었잖아요. 폐에 대한. 네. 그랬을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 아이가 이제 한 2돌 정도가 됐어요. 앞에 호흡 문제도 있었고 영아천식도 있었고 아토피 피부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입원도 굉장히 자주 네네. 했었죠. 뭐 안 아플 수는 없겠지만 덜 아프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방법 중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다. 네. 또는 두 번째는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내 네. 마음을 어떻게 하는 훈련을 한다. 네네. 또는 뭐 세 번째는 집에 방문하는 사람을 어떻게 뭐 손 씻기를 잘 하든지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런 목록들을 만들어서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버리는 거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다가 하나의 답가지는 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이 아이를 대신 봐줄 수가 없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안 가면 당장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그렇죠. 되는데 그건 네.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하면 오히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사실 답이 나와요. 네. 고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만나는 엄마들 중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제 저한테 왔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학적인 소견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1번 차단한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2번 경구 면역요법이라고 해서 조금씩 먹이면서 양을 올리는 치료를 함께 한다. 상태를 본다. 3번 네, 최근 나온 신약을 사용한다. 4번 2가지를 병용한다. 이렇게 이제 답가지를 만들어 드리고 차단을 하는 것의 장점은 적어도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날 위험은 별로 없죠. 그러나 단점은 얘가 면역이 좀 익숙해져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모르고 노출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고의 걱정은 항상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치료들도 각 장단점이 다 있어요. 집에서 매일매일 먹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또 나올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약물 치료,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그렇게 힘들면 대신 얻는 것은 아이가 그 치료가 잘 됐을 때 그 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답가지를 만들고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역시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걸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교수님이 네. 전문가로서 네. 더 추천을 해주지는 않으세요? 아, 그것도 엄마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뭐 네, 해야 되냐고. 교수님이라면 뭘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라면 뭐 두 번째 치료를 하겠는데 경구 면역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씩씩한 부모님한테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저는 씩씩해서 2번 치료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니고 엄마가 아직은 조금 마음이 힘들다면 1번을 하면서 1년 후에 우리가 다시 상의해도 됩니다. 네. 라고 대안을 네네. 이제 드리죠.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요즘 들어서 네네.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더 받거든요. 네. 그거는 제 그냥 체감하는 건가요? 맞는 실제로 건가요? 유병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제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약간 정체되어 있기는 한데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비율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제 쉽게 변하진 않겠죠. 한국인의 어떤 그런 유전자가 막 갑자기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 문제도 있겠고 또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종류에 따라서 좀 면역이 조절이 잘 안 되게 바뀌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흔히 평생 간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이 진단을 받은 부모님들이 네.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맞아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자리에서 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예, 예. 이제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의 깨끗한 피부는 영영 못 보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계속 긁는 모습을 봐야 되냐 이런 거죠. 네. 네네. 굉장히 속상한 게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온몸이 뭐 피범벅이 맞아요. 되어 예, 있고 이불이나 이런 게 피부에 닿아서 떨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정말 엄마 아빠의 죄책감을 극대화하는 질환이라고 네,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안 좋은 케이스 위주로 이제 많이 보면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큰데 돌전에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은 나이가 들면서 한 70% 이상에서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약이 계속해서 필요하거나 네, 네. 안 좋은 환자들의 비율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좋은 치료 방법들도 많이 나와서 되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알레르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병이 평생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때 쓰는 약이 대부분 스테로이드인데 네. 이거 스테로이드 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를 걱정을 중독되는 되게 거 아니냐고. 많이 네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포비아가 이 아토피 피부염을 해결하는 데 좀 굉장히 큰 장애라고 하는데요. 사실 스테로이드 바르는 약으로 쓰는 경우에는 사용 방법을 잘 지키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약들은 부작용 걱정을 비교적 좀 적게 하면서 네. 효과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들도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네. 또 많은 의학자 연구자들도 네. 이 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발하시겠죠? 연구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점점 더 좋아질 일만 있지 네. 사실 지금보다 나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좀 오늘 네.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해보니까 정말 정보가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하면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 어떤 정보가 맞는지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면 밀가루 음식하고 네네. 뭐 달걀 유제품 정도는 알아서 차단해 보시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아이가 좀 어린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식품 알레르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한 만 3세, 4세가 좀 넘으면 실제 식품
삶하고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옆집 애는 이거 끊고 나서 다 좋아졌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심지어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오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꾸 내가 밀가루 음식을 못 먹게 하는데도 먹으니까 선생님이 좀 단호하게 이것 좀 혼내주세요. 끊도록 얘기해주세요. 네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강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고민을 하죠. 네. 이 부모님 얘기를 좀 들어드려야 되나 아니면 정말 그냥 원칙대로 괜찮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물론 이제 저는 그냥 괜찮다고 원칙대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음식 때문에 나빠졌다고 믿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알아서 자의로 조절해서 애가 진짜 몸무게가 빠져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먹으면서 별 문제가 없던 네. 것들인데도 네. 일단 부모님이 그렇게 믿으면 정말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네. 경우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제가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좋다더라 하는 학원도 네. 좋은 애한테는 좋지만 사실 네.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있죠. 네. 뭐 1:1 학업 스타일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예습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아토피 피부염도 어떤 애는 계란이나 우유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본인이 들었던 이 카더라가 우리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조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을 찾아온 분들은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요?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아니 뭐 유전인가요? 네, 이렇게요? 유전인가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제 아빠가 막 옆에서 위축되어 있는데 저희 남편이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 약물 알레르기도 있던데 제가 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아토피가 생긴 게 아닌가요? 뭔가 엄마나 아빠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 네. 내지는 내가 임신했을 때 뭘 네. 잘못 먹어서 잘못 먹어서. 아니면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네네. 아닌가? 네. 그러니까 죄책감에 관련된 질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네.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식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문제가 내가 잘못했던 한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유전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한데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알레르기가 있을 때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네네. 가능성이 한 40%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 얘기는 거꾸로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어도 60% 정도는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네요. 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알레르기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 둘 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어요. 그리고 꽤 길게 가기도 해서 둘째 같은 네네. 경우는 초등학교 때까지도 겨울이면 이 손발이 다 부르트고 갈라지고 제가 그래서 밤에 잘 때 약도 많이 발라놓고 나오고 할 정도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가 없어도 아이한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한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유전적인 요인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환경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병이든지 사실 이미 과거에 지난 것에 대해서는 신경 써봤자 엄마의 감정적인 소모만 클 뿐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내 아이의 미래를 바꿀 만한 게 무엇이 있나를 조금 더 찾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뒤를 본다고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미 네. 지난 것은 끝입니다. 그 경험담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좀 전에 두 아이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별거 아닌데요. 예,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고 좋아질 때 되면 좋아진다라고 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뭐 미안한 마음을 초반에 이제 특히 큰아이가 아팠을 때는 많이 가졌어요. 얘가 지금 일찍 나와가지고 발달도 못하고 뇌출혈 생기고 문제 있었던 게 다 나 때문 아닌가 자책하게 되는데 엄마가 죄책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이한테 육아 원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주변에서 네, 엄마가 네. 의사인데 네, 이런 네, 또 네. 그렇죠. 부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엄마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의사들끼리는 VIP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
상대적 결정 놓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원칙대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약을 쓰는 게 사실 맞는데 감정적인 게 거기에 이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 검사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거 조금 미뤘다 해도 되지 않을까? 치료도 이 치료하면 너무 힘들지 힘드네. 않을까? 또 약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지? 이래서 너무 잘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가 이성적인 결정에 이제 그 녹아서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저희 아이들 그 관리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약 바르거나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쁘고 사실 네. 저녁에 퇴근이 늦으니까 애들을 저녁에 이제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거든요. 저희 집에 약통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의 약통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바르거나 그래도 먹어도 되는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물론 용법은 써놓죠. 네. 예를 들어 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는 하루에 한 번, 뭐 하루에 두 번. 그런데 뭐 한 일주일까지는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먹어도 되는 거. 바르는 약도 발라서 좋아지는 추세가 보이면 그냥 계속 발라도 되는 거. 이렇게 해놓고 다른 한 통에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먹거나 발라야 되는 거.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애들이 자기 관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약을 쓸 때 제가 매번 발라주고 매번 이제 주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쓰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원칙으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려고 제가 노력을 그리고 했었습니다. 이걸 매번 발라주면 계속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불안한 마음은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불안하지 않은 부모가 되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제가 이제 노력한 거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불안한 거를 어떻게든 아이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리고 자꾸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또는 병이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가 이 아이가 병 이외에 같이 있고 잘하는 부분을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그 순간에도 이거 아픈 거 말고 내 아이가 이 아이로서 지금 굉장히 예쁜 부분 그리고 잘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온 신경을 다 쓰다 보면 부모 스스로 번아웃 되거나 그 가정이 그 아이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죠. 아토피 피부염으로 와서 아기 피부는 점점 뽀얘지고 좋아지는데 어머님은 엄마 얼굴은 점점 썩어가는 다크서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 피부 질환 중에서 어린이 만성 피부 질환 중에서 제일 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관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몇 개월 이상 1, 2년 이상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질주하다 보면 결국은 번아웃이 오고 엄마 먼저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강조하는 게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만큼은 자기만의 온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으면 다음번 진료에 아빠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아빠한테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은 엄마를 밖으로 내보내라. 그때 뭐 미용실에 가시든지. 바토터치 해야 돼요. 네. 아니면은 뭐 백화점에 가서 나를 위한 선물을 사든지 아니면 친구랑 수다를 떨든지 엄마가 엄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지 않으면 이 병하고의 싸움에서도 지고 굉장히 아이를 원망하는 마음이 또 생겨요.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지만 그 아이를 보는 부모님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부모님을 가장 많이 보시는 교수님으로서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기가 어리고 아플 때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요. 병원 지하 1층 화장실에 제가 계속 울던 울음 전용 칸이 있을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는 화장실 앞을 지날 때마다 과거에 울었던 제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리고 네. 굉장히 누구보다 그 마음 힘들더라고요.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가 아프더라도 결코 엄마의 한두 가지 잘못 때문에 아이가 아픈 게 아니고 지금 이 소중한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메시지가 위로와 응원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